유진이는 지하철 계단을 올라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과일 상자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드디어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이는 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고 깨끗한 교실 환경을 만드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급식실 위생 점검도 담당했고요. 우리 어머니는 좀 특별하셔. 민수가 어젯밤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성격이 독특하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인천행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상상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실 시어머니, 정갈한 밥상,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되는 기쁨. 도착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30년 된 다세대 주택 앞에 서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이 첫 인상이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사셨어요? 20년 넘게. 옛날에 식당도 하셨거든.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현관문 앞에 서자 유진이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왔구나. 문이 열리자마자 쌀쌀한 공기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비 오는 날 말리지 못한 빨래 냄새, 그리고 뭔가 시큼하고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유진이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막으려다 참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대한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으로 작은 키에 둥글둥글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어요. 그래 왔구나. 들어와요. 시어머니의 말투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환영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유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곰팡이, 검은 점들이 벽 모서리마다 피어 있었습니다. 창문 열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전기세 나와.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유진이는 당황했어요. 이 냄새 속에서 창문도 열 수 없다니. 네, 알겠습니다. 간신히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소파는 기름때로 번들거렸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칠 된 듯한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유진이는 학교에서 본 비위생적인 교실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건 그것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앉아요.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차마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거짓말이었어요. 잠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까만 곰팡이가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바닥은 미끌거렸고 슬리퍼는 끈적끈적했습니다. 변기 주변도 더러웠어요. 유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려다가 멈췄어요. 이 공기조차 마시기 싫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야? 5년간 아이들에게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자신이 우스워졌어요. 거실로 돌아가자 민수는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인수야.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접시에 담긴 과일이었는데 접시가 기름때로 끈적했습니다. 먹어봐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꺼냈어요. 유진이는 손을 뻗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먹을게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왜? 과일 안 먹어요? 그 순간 유진이는 얼어붙었어요. 들킨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벽에 기대 앉았어요. 소파에는 도저히 앉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했어요. 학교 보건실에서 배운 기본적인 위생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원래 우리 집은 이래.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유진이는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곳에 계속 와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자신의 충격을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생존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버티지? 유진이는 창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열 수 없다고 했던 창문들이 감옥 같아 보였습니다. 첫 시댁 방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점심 준비할게.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유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부엌으로 향하는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끈적끈적한 기름이 굳어 있고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은 더 심했어요. 검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기름이 흘러내린 자국들이 벽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 시어머니는 태연했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세제를 쓰지 않았어요. 찬물에 대충 헹구기만 했습니다.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릇을 손으로 문지르더니 그대로 선반에 올렸어요. 유진이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설거지라고? 학교 급식실에서 본 철저한 위생 관리가 떠올랐어요. 3번 헹구기, 열탕 소독, 건조까지. 그런 걸 5년 동안 봐왔는데 어머니, 세제는 안 쓰세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돌아봤어요. 표정이 약간 짜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세제가 몸에 안 좋아. 화학 물질이잖아. 하지만 기름기가 물로 씻으면 돼. 평생 그렇게 살았어.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유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평생의 습관이라니.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썩은 냄새가 확 풍겨나왔어요. 아이고, 유진이가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냈어요. 냉장고 안은 정말 끔찍했어요. 곰팡이 핀 김치통, 변색된 반찬들, 상한 우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겠네. 시어머니가 이상한 색깔의 나물을 꺼냈어요. 냄새만 맡아도 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좀.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유진이는 말을 삼켰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한 나물을 그대로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더러운 손으로 그 위에 참기름을 뿌렸습니다. 유진이의 속이 뒤틀렸어요. 이걸 먹으라고? 급식 시간에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상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배탈 날 수 있어요. 그런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 있다니. 밥 차릴게. 시어머니가 그릇들을 들고 나갔어요. 유진이는 혼자 부엌에 남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마는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행주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도 끈적거렸어요. 여기서 20년을 요리했다고? 식당을 했다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때부터 이랬던 걸까요? 무서워졌어요. 거실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아, 밥 먹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하면 시어머니가 화낼 것 같았고 먹자니 정말 무서웠어요.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눈에는 음식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앉아서 들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맛있겠다. 그리고 상한 나물을 집어먹었어요. 유진이는 경악했어요. 정말 먹네. 민수의 표정을 살폈어요. 하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요? 너도 먹어. 시어머니가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유진이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젓가락으로 밥만 조금 집었어요. 반찬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예리해졌어요. 반찬은 안 먹어?
아, 밥부터 먹을게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먹던 숟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숟가락으로 유진이 앞에 반찬을 눌러 담았습니다. 이거 맛있어. 먹어봐요. 유진이는 얼어붙었어요. 간접 키스도 아니고 이건 뭐죠?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인수야,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왜? 민수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이거 좀, 뭐가 문제야?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유진이는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까다로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유진이는 밥 몇 술만 먹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배불러요. 벌써?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죄송해요. 아침을 늦게 먹어서. 또 거짓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민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혼자만 떨어져 나온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되려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앞날인가?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식사 후 유진이는 어디에도 앉을 곳을 찾지 못했어요. 소파는 기름때로 번들거렸고 의자들도 끈적했습니다. 결국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았어요. 처량했어요. 새며느리가 첫 방문에서 바닥에 앉아 있다니. 시어머니는 TV를 켰어요. 소음이 더해지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반찬을 먹다가 남은 김치를 손으로 집어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 손을 씻지도 않고 다른 반찬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보지 말자. 그냥 보지 말자. 하지만 계속 보게 됐어요. 마치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칠 때처럼. 시어머니가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또 충격이었습니다. 더러운 행주로 테이블을 대충 닦더니 그 행주로 그릇까지 닦았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그대로 찬장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익숙해.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유진이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거절당했고 지켜보자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인수야.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 민수가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귀찮다는 듯 변했습니다. 뭐가? 이 상황이 원래 엄마는 그래. 또 그 말이었어요. 유진이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상한 걸까? 5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기본 위생 수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 씻기, 깨끗한 환경 만들기, 상한 음식 구별하기. 그런 걸 매일 가르쳤는데 지금 이 집에서는 모든 게 반대였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됐어요. 오늘 여기서 자고 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유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 괜찮습니다. 집에 가서. 첫 방문인데 그럴 수 없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룻밤 자고 가자. 유진이는 절망했어요. 여기서 하룻밤을 보낸다고? 이 더러운 집에서. 화장실부터 가볼게요. 유진이가 일어섰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 오후보다 더 끔찍해 보였어요. 어둑해지니 곰팡이와 더러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면대는 때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거울도 물때로 뿌옇고 칫솔 꽂이는 끈적거렸습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봤어요. 토할 것 같았어요. 변기 안쪽이 누렇고 검은 때로 뒤덮여 있었어요.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수건을 봤어요. 쉰 냄새가 났어요. 며칠을 쓴 듯 축축하고 더러웠습니다. 이걸로 몸을 닦으라고. 유진이는 손도 씻지 못하고 나왔어요. 차라리 더러운 채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거실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이불을 깔고 있었어요. 냄새가 풍겨왔어요. 곰팡이 냄새, 눅눅한 냄새, 그리고 뭔가 쉰 냄새까지. 여기서 자면 돼. 시어머니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유진이는 그 이불을 바라봤어요. 언제 빨았는지 모를 정도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둘만 남았어요. 민수야, 유진이가 다시 시도해봤어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뭐가 심해? 그냥 좀 더러운 거잖아. 좀이 아니야. 이건 정말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유진이는 완전히 포기했어요. 나만 이상한가 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했어요.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민수가 먼저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렇지 않게 유진이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저 이불을 덮지? 결국 이불 끝자락만 조금 다리에 걸쳤어요. 몸은 최대한 이불과 떨어뜨리고 밤이 깊어갔어요. 민수는 금세 잠들었어요. 코까지 골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잠들 수 없었어요. 냄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이게 내 미래인가? 앞으로 몇십 년간 이런 곳에 와야 한다니. 명절도, 생일도, 가족 모임도 모두 이곳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때 갑자기 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팔, 다리, 등, 모든 곳이 간지러웠습니다. 긁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긁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가려워졌어요. 긁을수록 더 간지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뭔가 묻은 걸 느꼈어요. 핸드폰 불빛으로 봤어요. 피였어요. 너무 긁어서 피가 났어요. 이러다 죽겠다. 유진이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불을 완전히 걷어차고 바닥에만 누웠어요. 차가운 바닥이 오히려 낫게 느껴졌어요. 새벽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문 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아침이다. 지옥에서 탈출할 시간이었어요. 유진이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민수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끔찍했어요. 눈은 빨갛고 얼굴은 부어 있었어요. 긁은 자국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고? 하룻밤 만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유진이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이곳에서 1분 1초라도 더 있기 싫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 와야 한다는 걸. 며느리니까 그 생각에 또 절망스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유진이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긁은 자국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수가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 집이 꿈에 나왔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동료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급식실에서 위생점검을 할 때마다 시댁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에게 손 씻기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위선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또 가자. 유진이는 얼어붙었어요. 또요? 응.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시거든. 하지만 뭐가 문제야?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유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죠? 그 집이 너무 더럽다고? 시어머니가 비위생적이라고? 알겠어요. 시댁에 같이 가요. 결국 포기했어요. 두 번째 방문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손소독제도 몰래 가져갔고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버텨보자.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다시 밀려왔어요. 첫 번째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왔구나. 시어머니가 반겼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부엌이 더 심각했어요. 설거지가 더 쌓여 있었고 냉장고에서 나는 냄새도 더 지독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해줄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유진이는 불안해졌어요. 특별한 게 뭘까요?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일주일 된 나물이었어요. 이미 시들시들하고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이거 괜찮아. 아직 먹을 만해.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유진이는 경악했어요.
일주일 된 나물을 괜찮다고? 교사로서 배운 식품 안전 지식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상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머니, 그거 좀. 왜? 멀쩡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유진이는 체념했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어. 시어머니가 상한 나물을 그대로 접시에 담았어요. 유진이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어요. 밥상이 차려졌어요. 유진이는 이번에도 밥만 조금 먹었어요. 반찬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어봤어요. 배가 안 고파서요. 같은 핑계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맛없어? 아니에요. 정말 배가. 까다로운 애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참기름병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병을 기울여서 직접 혀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눈을 의심했어요. 지금 뭘 하는 거지? 참기름병을 혀로 핥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민수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어요. 정말 안 보이나? 유진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는 호기심에 지켜봤어요. 썩은 음식들을 꺼내면서도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빈 반찬통에 담아서 다시 넣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왜 보관하세요? 아까워서. 나중에 또 쓸 수 있잖아. 빈 반찬통을 보관한다고? 유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회용 용기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요구르트 컵, 김치통, 배달 용기까지. 이것도 버리기 아까워.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절약 정신인가? 하지만 이건 절약이 아니라 강박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또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어요. 유진이는 정말 싫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준비했어요. 긴 옷을 입고 이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불 냄새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곰팡이 냄새에 눅눅한 냄새까지. 민수는 또 금세 잠들었어요. 유진이는 이불 끝자락만 다리에 살짝 걸쳤어요. 그런데 또 시작됐어요. 가려움증.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조용히 긁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긁을수록 더 가려워졌습니다. 결국 또 피가 났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유진이는 이불을 완전히 걷어차고 바닥에만 누웠어요.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그나마 나았어요. 새벽까지 뒤척거렸어요. 아침이 오자 유진이는 거울을 봤어요. 더 심해져 있었어요. 긁은 자국들이 온몸에 있었고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유진이는 결심했어요. 다음번에는 절대 하룻밤 자지 않겠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에게 말했어요. 다음번에는 당일치기로 가자. 왜? 그냥 집이 편해서. 어머니가 서운해 하실 텐데. 미안하지만 알겠어. 민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유진이는 바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로 온몸을 깨끗이 씻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피부는 점점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개인의 건강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유진이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유진이는 세 번째 시댁 방문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같은 냄새, 같은 더러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왔구나. 시어머니가 반겼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진짜 웃음은 아니었지만요. 부엌으로 가봤어요. 더 심해져 있었어요. 설거지는 더 쌓여 있었고 냄새도 더 지독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체념했어요. 뭘 기대했지? 시어머니가 또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일주일도 넘어 보이는 상한 나물, 곰팡이 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거 괜찮네.
시어머니가 상한 나무를 집어들었어요. 유진이는 말리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상한 나무를 그대로 접시에 담았어요. 유진이는 체념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안 말리네.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네. 유진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밥상이 차려졌어요. 유진이는 이번에도 밥만 조금 먹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어봤어요. 배가 안 고파서요. 같은 대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유진이는 몰래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져온 세제로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작은 저항이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그릇 몇 개라도 제대로 씻어보자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뭐 해? 설거지 도와드리려고. 세제 쓰지 마. 하지만 내 방식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유진이는 세제를 내려놨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때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참기름병을 들더니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병 입구를 직접 혀로 핥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또 하네. 그냥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썩은 음식들을 꺼내면서도 버리지 않았어요. 빈 용기들을 씻어서 다시 보관했습니다. 왜 빈 용기를 모으세요? 유진이가 물어봤어요. 아까워서. 언제 또 쓸지 몰라. 하지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려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말에 유진이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어려웠던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불쌍해 보였어요. 저녁이 됐어요. 이번에는 유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집에 가볼게요. 왜? 자고 가지. 다음에 자고 갈게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어. 미안해. 왜 그래? 예전 같지 않네. 그냥 피곤해서. 유진이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유진이는 생각했어요. 계속 이럴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바꿀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한 달 후 네 번째 방문이었어요. 이번에는 유진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을 보내고 오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을 그냥 지켜봤어요. 상한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것도, 참기름병을 핥은 것도 그냥 봤어요. 이게 시어머니 방식이구나. 이해는 안 됐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도 유진이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밥도 먹으라고 하지 않았고 자고 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됐어요. 몇 달이 더 지났어요. 유진이는 이제 시댁 방문이 무섭지 않았어요. 대신 체념했습니다. 각자 다른 거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신은 자신대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중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동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시댁은 어때요? 잘 지내세요? 네, 그냥 지내요. 시어머니 좋으시죠? 유진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쁘다고도 할 수 없었어요. 나름대로 좋으세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살자. 완벽한 관계는 불가능해도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와도 이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각자 다른 기준이 있는 거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됐어요. 유진이는 이제 시댁에 갈 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가서 시간 보내고 오는 곳이 됐어요. 시어머니도 더 이상 유진이에게 뭘 강요하지 않았어요. 서로 적당한 선을 지키게 됐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완벽한 며느리가 되는 것도 완벽한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대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끔 생각했어요.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어떨까? 혹시 지금의 시어머니처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며느리가 나를 이해해 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함께 지내는 거라는 걸. 유진이는 그렇게 자신만의 생존법을 찾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최소한 평화롭게. 그게 현실적인 해답이었어요.